이제 전체적인 감상평을 얘기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혹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있었는지.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이제 보트를 타고 카야가 습지를 이렇게 누비는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테이트가 이제 이 나쁜 놈이 대학 간다고 한 달 뒤에 꼭 올게 약속이야 해놓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카야는 이제 한 달 뒤에 올 거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카야는 약간 기대를 안고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이제 카야가 그때도 보트를 타고 이렇게 습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카야가 입었던 옷이 멜빵 바지, 청 멜빵 바지인 거예요. 근데 영화 초반쯤에 어린 카야도 딱 그 똑같은 옷 입고, 물론 사이즈는 더 작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습지 보트 혼자 몰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만 바꿔놓고 이렇게 화면을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카야가 항상 이렇게 습지에 많이 익숙해졌구나, 이렇게 습지를 보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테이트가 이제 책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카야가 엄청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게요.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컨텐츠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진짜 이 주어진 상황들에 적응해 나가기도 바쁘니까 좀 수동적으로 볼 수도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카야가 이렇게 다 그림 그리고 책 쓰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예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살짝 어두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체이스가 이제 그 강간 시도를 하고 차에 도망치잖아요. 카야가 도망치고 이제 걔가 막 집 앞에 와서 난리 쇼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야가 독백을 한 장면이 있는데, These men have to have the last punch.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마지막 공격을 자기가 해야 되고 이게 자기 손으로 끝내야 되고, 아빠한테도 똑같이 당했고, 뭐 테이트는 뭐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일단 고스팅을 한 거잖아요. 고스팅을 했고 이제 체이스를 만났더니 이놈은 또 더 망할 놈이야. 더 망할 놈이야. 근데 저도 이제 연애를 하고 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이제 안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닌지 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아직도 이게 몇십 년 차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좀 이런 남자들 좀 그만 만나야 되지 않나.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만 만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좀 시가 끊기지. 맞아. 아니 너무 시대와 그렇습니다. 문화를 뛰어넘고, 이 사람 지금 1950년대 미국 배경인데 진짜 체이스 같은 놈 살면서 한 번쯤은 봤잖아요. 직간접적으로. 한 명만 봤으면 다행이야. 근데 딱 그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저 좀 좋았다고 해야 되나? 좋았던 게 엄청 그 사타구니를 걷어차잖아요. 맞아. 그걸 아주 딱 보여줘. 아주 퍽퍽 걷어차잖아요. 아주 이러면서 제대로 들어갔다. 유효타였다. 유효타 이런 거. 제 생각에 이런 거 약간 만약에 이 여자 감독이죠. 이 영화 올리비아던데 이름이. 여자 감독이. 올리비아는 여자분이겠죠. 그래서 남자 감독이면 이렇게 연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했고. 이거 역시 리즈 위더스푼이 맞아. 제작자 시작할 때 보면 헬로 선샤인이라는 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 모든 좋은 소설을 모두 다 리즈 위더스푼이 다 가져갔다. 맞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플라이드 어텐던트인가? 네. 그거 케일리 코오코가 최근에 만들어서 엄청 잘 됐던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도 소설 원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소설 읽고 너무 좋아갖고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당장 한 게 리즈 위더스푼이 한 번 샀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라고 시작해요. 이게 약간 밈처럼 좋은 소설 있으면 다 리즈 위더스푼이 영화로 만들려고 전부 다 이렇게 물색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밈처럼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꼭지로 이제 소설 원작 네. 재밌게 본 거 추천해달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러면서 이제 네.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리즈 위더스푼 이렇게 딱 치니까 구글 치면은 이제 비슷하게 자동 완성까지는 아니고 그 관련 질문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누가 리즈 위더스푼은 어떻게 이렇게 책을 빨리 읽나? 그 답이 혹시 달려 있었나요? 안 눌러봤어요. 나도 궁금했어. 나도 궁금하다.
알아서 읽었겠지. 속독을 하는지 뭔지. 대신 읽어주고 요약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아 그럴 것 같아요. 팀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쵸. 맞아. 네. 진짜 빠르게 발굴해서 빠르게 하는 것이 선점. 정말 신기하다. 역시 인생 타이밍이다. 아주. 좀 그리고 저는 이거 약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게에 있던 점핀. 덤핀. 네 아주 그 선생님이 저기잖아요. 크에커를 해서 닥터 아 어쩐지 얼굴이 낯익더라. 어. 아토피언인가? 네. 맞아. 아주 반가웠습니다. 테러리스트. 맞아 맞아. 오은영 선생님처럼 생겼다. 네. 맞아. 머리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맞아. 안티데프레센트 맞아, 그거 맞아. 모르시는 분이죠. 네. 혀가 꼬였어. 그래서 엄청 반가웠어요. 운이 없군. 아시는 사람. 어쩐지 이렇게 신뢰가 들까? 저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이렇게 걸릴까? 다른 분들 있으셨어요 또 이거 장면이나 대사 이런 거 혹시? 전 앞에 얘기해가지고. 또 그냥 마무리하면서 또 얘기하면은 저 마지막에 그 이제 진짜 마지막에 카야가 죽을 때 죽음을 암시할 때 그래서 엄마가 오잖아요. 그게 엄마인 것도 좀 좋았고 이 어느 타이밍에 나왔던 대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제 엄마가 도망간 걸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대사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 타이밍에 저도 이해했어요. 왜 엄마가 이제 맞았을 때. 거기서 저도 왜 애들을 같이 갈 수 없었을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그 당시를 너무 모르기도 하니까 저도 좀 애기들 많은데 다 한 명씩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큰애들 뭐 2명씩 가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뭔가 딱 그 타이밍 그 대사가 나온 타이밍에 나도 같이 약간 엄마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 그런 거 좀 좋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보통 아빠한테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이러면은 약간 파더 이슈 같은 거 있어가지고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고 맞아, 아버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쨌든 좋든 싫든 아빠에 대해 생각을 하고 아빠를 추억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마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남아있던 이유가 엄마를 기다리려고 그랬던 이유도 있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을 목에 자연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도 그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들고. 진짜.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엄마 나왔다는 저는 엄마들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서 엄마 실루엣 같은데 하는 순간 글썽글썽 이러니까 노래 서바이벌 이런 데서 가족 나오는 노래 스키로 쓰는 거 같아요. 엄마 부르는 순간 줄줄줄 예상된다 하면서 맞아 우리 뻔해 하고 선생님이 진짜. 우리 엄마 잘 살아 계시는데도 옆에 누워서 같이 보셨는데도 네. 그 다음에 넣은 게 이제 소설 원작 작품. 네. 이 영화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라서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소설 원작 작품도 추천할 게 있는지. 원래 이거를 안 적어놨거든요 대본에. 네. 근데 이거 없고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대본을 공유하기 전에 이제 CJ님한테 더 뭐 짜낼 거 없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나 더 생각나는 거 없고 이걸로 된 거 같아 하고 딱 보여줬는데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나 더 넣어 이러는 거예요. 많은데? 그래서 뭐 하나 더 넣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리즈 위더스푼이 영화계의 큰손 리즈 위더스푼이 프로듀싱한 영화인데 이게 영화화한 원래 리더스푼 북클럽 책이었어요. 리더스푼이 이렇게 북클럽을 시작한 게 2017년이래요. 17년부터 이제 자기가 재밌게 읽은 책을 북클럽에 매달 추천을 했대요, 한 권씩. 그래가지고 리즈 위더스푼이 한 권을 사서 제작한 소설은 뭐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빅리틀 라이스도 유명하고 한데 리즈 위더스푼의 북클럽 책 중에 영상화된 작품이 이제 뭐 리틀 파이어스 에브리웨어 잠시 어디에나 훌루 드라마 그것도 있고 프롬 스크래치 이거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조이 셀다나가 주연으로 나왔대요. 이거 있고 데이지 존스 앤 더 식스 이건 프라임 드라마인데 이것도 뭐 이제 리즈 위더스푼이 제작한 거고요.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다시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 유명한 거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소설 원작 하는 게 있다면 원래 제가 이렇게 대본 쓸 때 대본 이렇게 꼭지 써놓고 이제 제가 얘기할 거를 적어놓는 거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적어놓거든요. 타자를 쳐서. 네. 근데 오늘은 뭐 컴퓨터 키기 귀찮아가지고 손으로 적어왔는데 이걸 읽는데 제 글씨인데 너무 못 알아보겠다. 한국어인데도 이렇게 보면서 더듬더듬했던 이유가 글씨를 못 알아봐서 좀 더듬었습니다. 그렇군.
원래 손글씨 읽기가 저는 좀 긴장되면 힘들던데. 이 송글씨 잘 써놔야 잘 읽는 건데. 흔히 못 써놔요. 잘 써. 원래도 잘 손글씨. 쓰는 편이 아닌데 이게 글씨를 학창 시절까지는 그래도 손글씨 쓸 일이 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손글씨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핸드폰으로 메모하고 이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한글 쓰는데도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는 이제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너 하면 늘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우리 베티님은 또 글씨 잘 쓰시잖아요. 이게 마이너클도 쓰시고. 잘 쓴 거? 이거? 이게 잘 쓴 거? 뭔가 읽을 수 있으면 잘 씁니다. 너무 늘어서 하는데 소설 원작 작품 전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밀레니엄 시리즈 같아요. 그 다니엘 크레가 나온 작품 말고 원작 스웨덴. 네, 스웨덴 거가 저는 책도 재밌게 봤고 영화로 그 시리즈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다른 거는 아니면 너무 취향 사는 거긴 한데 마녀의 발견이라고 매튜 구드가 나오는 테레사 팔마로. 네, 그것도 저는 책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1시즌은 잘 모르겠어요. 1시즌은 잘 모르겠지만 2시즌은 잘 뽑힌 것 같아서 무슨 내용인데 맞아요. 취향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이거 1분만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마녀랑 뱀파이어가 결혼하는 내용이라서 좀 이렇게 왜요? 당당하게. 왜냐면 늑대인간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데. 맞아. 여기 슈퍼내추럴도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마이너한 영화 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슈퍼내추럴 대메이저라고요. 그러니까요. 오컬트는 메이저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트와일라이트 이런 네. 그런 주변의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월드 빌딩도 잘 해놨고 좀 그 로맨스에 더 그런 슈퍼내추럴한 거 말고 그런 좀 더 로맨스에 집중하는 그런 책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중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마녀가 뱀파이어가 사랑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시즌이 딱 끊기고 이제 그래서 얘들이 시간으로 도망을 치는 게 시즌 2고 시간에서 다시 도망쳐 나와서 현재로 가는 게 시즌 3인데 이게 중간에 저는 이제 중세시대 코스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코스튬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제 취향에 너무 맞아가지고 드라마를 추천을 드리고 책도 괜찮아요. 한국어로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나오다가 절판 됐어요. 절판 됐어요? 끝까지 나와 있지 않고 1권인가 2권까지 아마 너무 아쉽다. 3권이 제일 재밌어요. 그래요? 저는 1년에 최소한 2-3번 읽는 책이라서 진짜요? 네. 그냥 이거 취향이라서 그렇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밀레니엄이 그래도 제일 볼만하지 않나? 제 생각에 갑자기 생각하기엔 장르물 좋아하시는 저희 다 약간 그래도 장르물 다 좋아하니까. 그런 취향이라도 없으면 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가 최소한 10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좀 살지. 안 맞아. 그러면은 저는 공포를 되게 못 보거든요. 공포, 고어 이런 거 진짜 못 보고 좀비물 못 보고 그래서 하루에 저 공포물이 10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토하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싫어해가지고 좀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10%는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맞아. 너무 좋은 마음가짐이다. 저는 약간 이거 딱 그냥 이 질문 보기 전에부터 그냥 이게 소설 원작이니까 해서 연상이 됐던 게 2개 있거든요. 하나는 구도가 약간 비슷해서 그레이스라고 그 넷플릭스 네네네. 드라마도 있고 네. 원작이 마거릿 애투드가 쓴 근데 저는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바느질에 비유해서 맞아, 이렇게 퀼트. 맞아요 퀼트 그 무늬를 저는 완전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무늬는 어떻고 이런 것을 막 되게 조각보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넣어놓죠. 맞아요. 근데 그 그레이스 안에서도 이 사람이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비슷하게 이런 법정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주인 가족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카드였죠. 그게 실제로 유명했던 캐나다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마거릿 애투드가 조사해서 맞아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책도 읽고 드라마를 재밌게 봐서 그쵸 재밌었죠. 네. 그게 보면은 그게 약간 미스터리하게 딱 완전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모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어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원본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되게 촘촘하게 만들었다. 약간 결국 이런 실제로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 좀 추천하고 싶고 그레이스랑 또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 뭔가 책을 네. 원작으로 한 걸 많이 봤는데 떠올려 봐라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거 아, 같죠? 핸즈메이드 테일. 아, 그것도 책 원작인데 물론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정말 그레이스랑 같은 작가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름 듣고 딱 생각이 아. 났는데 그건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맞아. 네, 여자들 인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거의 다큐멘터리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세트리컬 다큐멘터리로 읽힐 수 있는 작품이죠. 요즘은 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판타지로 읽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판타지만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체르노빌 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작품이라서 참 보면서 망했다 이 생각만 드는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봐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좀 봐야 되는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랑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보라고 하실 건가요? 전 언제나 책 어. 거의 언제나 책. 왜냐면 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많은데 드라마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좁혀서 플롯도 참아내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연출을 해야 되고 이 모든 상상의 나래를 다 격가를 친 다음에 우리는 제작자의 비전만 보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보던 왕자의 게임이나 반지의 제왕 드라마 다 똑같고 우리가 엘프는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왕자의 게임에서 벽은 이만큼 높고 뭐 자이언트들이 있고 아니면 뭐 동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게 우리는 다 상상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뭐 팬픽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 머리에 이 모든 세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격가지 쳐내고 하나만 보는 거니까 조금 아쉽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좀 아쉽고 TV나 드라마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고 맞아. 그러니까 아바타가 아닌 이상 맞아.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언제나 100% 책. 맞아. 다른 우리가 분들은 그거 원장을 읽으면은 100명이 한 권을 읽으면은 다 100가지의 해석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근데 어떻게 보면 영상화를 했다는 거는 이 영상화한 사람의 해석을 우리가 보는 거라서 원작을 볼 때 내 해석과는 당연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화된 작품을 먼저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익숙한 쪽에 더 끌리게 되니까 영상화 쪽을 선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좋아하는 배우나 감독이 참여를 했다 이러면 이제 영상화 쪽이 더 좋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확실히 원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또님은 소설 글이 먼저. 네네. 원작을 먼저 읽었을 때. 영상이 먼저인 분들 있으세요? 저는 드라마를 봤을 때도 원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 드라마 빅토리아 드라마 이런 것 같아요. 아, 누나의 첫사랑이. 아니 브리저튼. 브리저튼. 브리저튼을 저는 시즌 1에 보고 정말 재밌다 하고 그게 책이 한 7권인가 8권인가 있어요. 딱 다운받아서 이틀 만에 다 봤어요. 오. 와우. 이틀 만에 다 봤는데 리즈 위더스푼이다. 리즈 위더스푼. 맞네. 이틀 만에 다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드라마를 보기가 싫어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화려하고 뭔가 내 눈을 즐겁긴 하고 좀 쉽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드라마가 좀 더 주시해요. 좀 살짝 더 주시하고 이거는 그냥 그냥 쟤들 저랬대 이렇게만 넘어가지만 얘들은 실제로 다 보여주잖아요. 책에서는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내레이터 비유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걸 모르고 이 사람은 이거 모르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내레이터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러 그렇지만 책에서는 이 순서대로 다 보여주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똑같이 시즌2로 갔을 때도 시즌2에서 잘라낸 게 너무 많고 이제 다음 시즌 간다고 하는데 다음 시즌 세트 커플이 원래 제일 막장이거든요. 근데 그 얼마나 잘라낼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책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대로 재밌네? 배드신이 좀 많아요 책이.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훨씬 더 많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긴 호흡을 약간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재미를 알면은 긴 게 별로 상관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재미를 한번 알면 그때부터는 글을 더 먼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딱 이 지점에서 영상이 좋은 버전 하나 이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흔적 없는 삶이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원작 소설이 번역은 안 돼 있고 마이 어벤먼트라고
그래서 원작 소설 두껍지 않은 얇은 소설인데 보셨어요? 베트님? 진짜리주의도 이게 소설이랑 영화랑 진짜 다른데 각색을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지를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딱 분명하고 소설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딱 분명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 그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 얘기여가지고 오늘 저희 얘기한 여기서 카야 얘기랑 또 약간은 비슷한데 요즘 얘기라서 이미 너무 문명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이런 얘기. 근데 영화도 좋고 책도 좋아요. 영화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영화. 봤을 때. 물론 아빠가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네. 어떻게든 이제 아빠는 어떻게 더 이상 구원해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가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든 좀 자기가 나아가려고 그 문명 사회에서 좀 살짝 편히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지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이만큼 울진 않았어요. 저는 이만큼 울진 않았어요. 전 여기서는 울진 않았거든요. 저는 카야의 삶을 보면서. 근데 그거는 저 좀 많이 울었고 그게 뭐냐면 아빠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약간 그 PTSD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엄청 모든 사회를 불신하게 돼서 딸이랑 둘이서 이제 공원을 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국립공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공원 말고 정말 아, 산림이 있는 그런 네. 국립공원을 전전하면서 하는 건데 거주가 불가한, 그러니까 거주하면 안 되는 곳. 원래 취사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곳에서 막 이렇게 요만한 텐트 진짜 요만한 타프 천 하나 치고 그냥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야생이네요. 완전 진짜? 그래서 마이어비 안 되면 내 버려진 삶이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되게 결말도 약간은 다른 느낌? 결말 자체도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전 그리고 아주 거기서 보면은 되게 깨끗하게 보여줘요. 영화가 할 수 있는 딱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단점이 여기서 약간 장점이 된 게 그냥 깔끔하게 잘 쳐가지고 그 메시지가 잘 보이는데 되게 아주 지저분하게 막 복잡다단한 얘기가 소설에서는 막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펼쳐져서 좀 그거를 약간 길게 가져가면서 읽기 좋은 흔적 없는 사람 영화 어디 있겠지? 저는 유튜브에서 보면서 봤는데 추천. 되게 각색도 그냥 요즘 그냥 잘하는 각색. 또 뭐 있으세요? 다른 분들? 저는 뽑아오긴 했는데 너무 다들 대단한 작품 말씀하셔서 아이 왜요? 저 일단 첫 번째는 디 아워스라고 네. 예, 그게 2002년에 나온 영화인데 일단 캐스트가 진짜 화려하거든요. 니콜 키드만 나오고 줄리안 무어 나오고 메릴 스트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920년대 런던에서 델러웨이 부인을 쓰고 있는 그 버지니아 울프 역을 니콜 키드만이 맡았는데 이때 코에 뭘 이렇게 붙이고 나왔어요. 그 버지니아 울프처럼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포스터 보면은 이 사람이 니콜 키드만인지 아닌지 맞나?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 델러웨이 부인 책을 쓰고 있는 1920년대 런던의 버지니아 울프하고 1949년 LA에서 살고 있는 한 어떤 여성 이야기, 델러웨이 부인을 읽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게 줄리안 무어예요? 네, 줄리안 무어예요. 그리고 이제 2002년 뉴욕에서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메릴 스트립이거든요. 이 세 여자의 삶을 되게 교차해서 보여주는, 근데 그게 접점이 생겨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영화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고통받는 여자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삶에 고통에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 네, 근데 좀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처연하기도 하고, 좀, 근데 항상 이제 투쟁하려고 하고,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 이제 시대별로 조금 그 형태는 다르긴 한데, 저는 세 여성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이것도 소설 원작인데 사실 저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원작을 보잖아요. 그럼 그 임팩트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아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확실히 영상을 먼저 접한 거는 책을 잘 읽긴 읽는데 속도가 되게 더뎌요. 느릿느릿 보고 완독을 못할 때도 심지어 많고. 기대감이 좀 약간 내려가는 네. 결말 알고 있어서 그런가 진짜. 그리고 근데 요새는 워낙 소설 원작이 아닌 작품이 오히려 드물잖아요. 웬만하면 다 소설, 창작. 네, 뭐 웹툰 이런 거 원작이니까. 근데 원작을 먼저 알고 보면은 원작 부심이란 얘기도 있긴 한데 확실히 저도 그래서 먼저
책을 봤던 작품들은 영화를 보면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요. 내가 더 넓은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런 건가? 막 그런 아닌가? 사실 생략도 많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보여지고 또 이제 영상은 이제 시간 제약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보다 루즈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맞아요. 흥행 공식에 따라서 커트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커트하는 것 중에서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있으면 그게 잘리면 이제 저는 마상을 입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상 먼저 본 거는 이상하게 책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디어스는 좀 약간 딱 완전 그 자체로 만들었다기보다 약간 변형이 있는 얘기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게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완전 상관없는 삶을 살고 다른 시대인데 그 세 삶이 합쳐지는 그 거기로 가는 과정이 좀 재밌더라고요. 진짜 약간 반전? 살짝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맞아. 혹시 안 보셨다면 보시기 봐야지 바랄게요. 되는데 계속 네. 안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벌써 나온 지 20년 된 영화여가지고 맞아요. 20년 이제 넘었다. 21년? 와, 눈물이. 21년 됐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한 10년 전에 본 거라서 그때는 대박이다 이랬는데 다시 보면 또 뭔가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인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의 네. 경험이 약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더 먹을화된 것 같아요. 더 단순해지고 자극 이런 거에 길들여서 건물 때려 부수고 막 이제 이런 거 보다가 뭐 건물 하나 안 무너지나. 저도 이거 써놓고 이제 뭐 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이제 원작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뜨는 거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드라마는 아웃랜더라고 넷플릭스 아. 드라마 있어요. 그것도 엄청 사람들이 다이나 얄짤 개발 동명소설 원작인데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이제 종군 간호사가 주인공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남편도 있고 한데 여행을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로 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남편 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잘생긴 근육질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죠. 근데 남녀 비주얼 좋았어요. 좋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솔직히 우리 같은 허약한 프리랜서 번역가가 시간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간호사라서 너무 유용해요. 처리 기술이. 거의 철의 수준이고. 일단 본인 살아남을 때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위생도 안 좋고 맞아. 의학 관련된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현대 그 기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이제 나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제 임기응변 같은 것도 잘 하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기술로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자기 흥미진진하고. 기술이 있어야지. 자기 결론, 자기 컨텐츠. 재밌더라고요. 드라마는 이게 재밌었고 근데 시즌 1 보다가 다음 시즌은 이제 안 보기 시작했네요. 다시 현대로 돌아오면서 약간 해졌는데 이제 보긴 해야죠. 그리고 영화는 이거 지브리 영화인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서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이 다이애나 윈 존스 어쩌다 보니까 다 원작자 이름이 다이애나인데 다이애나 윈 존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제 모자 가게 장녀 소피가 근데 이거 검색해보니까 소피 성이 뭔지 아세요? 해터. 네, 모자 가게 한다고 성을 해서 서양인들이랑 그 사람이 마녀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 심장을 먹는다는 악명 높은 마법사 하우르 성에 가서 네. 이제 내가 청소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왜 굳이 거기 가서 청소를 하는 거야? 뭔 이유가 있었어 까먹어서 그렇지만 그거 똑같아요. 그 만화랑 이유가 똑같아요. 만화에서 원작이랑 만화랑 되게 다르듯이. 네, 완전 달라요. 사실 네. 달라 완전 다르고 거의 설정만. 주인공이랑 설정만 네. 비슷하고 그래요? 만화에서는 이거 낫게 하려면은 하울을 하울한테 찾아가지고 가라.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설도 봤는데 까먹었어요. 소설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요. 네, 너무 오래전에 읽었어요. 저는 종종 읽는데 뭐였지? 그러니까. 저 아직도 안 읽어봤는데 추천. 유만해요. 그냥 금방 네, 네, 읽어요. 금방 읽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영화 먼저 봐서 그런지 그리고 음악이 좋으니까 아, 맞아요. 음악이 이 좋아요. 음악 때문에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책이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은 저는 반대인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하울을 네. 그 지브리로 먼저 보고 네. 책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어릴 때 극장 개봉했을 때 이제 보러 가가지고 봤는데
좋아하는데 하울이 뭔가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 갈수록 내용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좀 산만하긴 하죠. 네,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책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1, 2권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읽었는데 책이 훨씬 더 뭐라고 탄탄해야 되나? 맞아요. 좀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영화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약간 반전 메시지를 섞다 보니까 좀 맞아요. 이게 내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짬뽕이 되긴 했는데 그냥 그림체랑 이제 히사이시 조의 OST로 좀 약간 무마한 기억이 있지 않나. 맞아요. 저 너무- 지브리 너무 되게 무마했어요. 좋아해요. 저 지브리 광팬인데 이거 솔직하게 평가해야 돼요. 아니, 작품성 자체로는 원작이 훨씬 맞아요. 네. 탄탄하죠. 이런 무마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도 맞아. 좋은 근데 저는 것이다. 그 노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영화가 맞아. 좋더라고요. 네. 좀 노래 때문에 모든 게 용서돼. 맞아. 이화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막 오페라의 유령 같은 거. 아. 소설 읽으면은 이 남자의 놈이 쓰레기 같은 놈인데 걔가 노래를 하면은 쟤도 팬텀 사연이 이러잖아요. 사실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네요. 막 진짜. 위키드 같은 것도 오페라 노래가 워낙 유령도 좋으니까. 원작 보면은 크리스틴이 거의 고자켓 같은 느낌으로 하잖아. 아니면은 그랬던가 아니면은 라울이 생식 능력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라울이 이해를 해줬을 거예요. 팬텀과의 사랑을. 아닌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아니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라울이 생식 능력이 없거나 없게 만들었거나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랬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갑자기 이런 얘기 하게 될 줄 몰랐어. 아, 그리고 저는 아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아니, 뭐 이렇게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무튼 저는 별건 아닌데 아까 리즈위 너스푼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드라마도 재밌게 보고 책도 재밌게 읽어서 그게 생각이 났고 넷플릭스에서는 빨간 머리엔 시즌 1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뒷 시즌은 좀 산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시즌도 아직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캐스팅도 다들 너무 잘 돼가지고 맞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시즌2가 그냥 그러시면 마지막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원 후반부터 좀 보고 한차에 현대적인 감각을 섞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는 저는 그냥 다 좋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막 그런 대사가 저는 좀 대사 이런 거 좋아했고. 근데 마지막에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이제 캔슬 돼가지고 그 이후에 제작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제 약간 어영부영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두 사람을 맺어주고 그래서 그냥 둘이 엄청 그냥 로맨스가 비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가 그냥 그러면 3는 더 3가 마지막이죠. 맞나? 예.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 뭐 하나 더 추천해도 돼요? 이거 좋아요, 되게 좋아요. 계속 오타쿠스러운데. 우리 아, 오타쿠라고 좋아. 하자. 아니,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영어 작품 얘기하고 하다가 아까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나와가지고 네. 어느 나라예요? 얘기해도 되나? 아, 너무 오독스러운데. 아, 이게 일본의 노자키 군인가? 아닌데요? 아닌가 뭐지? 아닌데요? 뭔가요? 아니 그 일본에 이게 판타지 소설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12국기라고 아시나요? 어, 시베국이 엄청 들어봤어요. 유명하잖아요, 오타쿠들한테. 아무도 몰라. 온갖 AU로 제 주변 아무도 몰라. 소개되고 있는데 제목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거 진짜 좋아요. 저도 이거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전집 다 읽거든요. 이게 그 뭐지? 오노 후유미라고 이제 일본의 이제 여성 작가가 쓴 건데 원래 호러 소설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판타지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동양풍 판타지를 썼는데 그게 대박이 쳐가지고 아주 귀인이셨네. 귀인이신데 이분이 이 작품만 계속 쓰시면 모르겠는데 다른 작품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소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2019년에 거의 18년인가? 19년 만에 신작이 나와가지고 9년 만에? 네. 아이고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분들은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는 게 이게 19년 만에 나올 일이 아니면 작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늦어졌대요. 이분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발 건강하셔. 제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책을 써주세요 이랬는데 이것도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중국풍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가지고 여중생이 일본의 어떤 여중생이 갑자기 이제 이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12개,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세계는 12개의 나라가 있는 그런 세계인데 왕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근데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었던 거죠. 오 멋지다. 그걸 모르고 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떨어졌는데 이 옆나라 왕이 다른 세계 출신 왕을 시기해가지고 얘를 막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유도 모르고 막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막 중학생을 이거 아동한테요. 아동학대. 아니 아무리 괜찮아도 여자와 어린이는 에? 근데 그게 이 세계는 완전 거의 진짜 옛날 아 그 이제 그렇군요. 뭐, 예, 거의 왕정 그럼 여중생인 상태로 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남자 성인인 왕은 몸에 들어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여기 이 세계의 컨셉이 되게 특이한 게 하늘에서 왕을 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오르면은 이제 무병장수를 하게 되거든요. 오. 하늘에서 이제 수명을 줘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정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거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러면은 하늘이 얘를 잘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천벌을 내리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또 중국에 이제 설명하려고 해도 잘 못하겠네요. 좋아할 때는 맨날 뭐 이러면서 봤는데 중국에 그 유니콘 같은 그 기린이라는 생물체가 있는데 이름 그래서 들어봤어요. 네, 그 기린이라는 그 생물체를 통해서 왕을 하늘의 뜻을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린이 이 사람이 왕이다 하면 이제 이렇게 왕위에 등극을 해서 막 하는데 그러다가 왕이 이제 도를 어긋나고 하면은 기린이 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 기린이 병에 걸린다라는 거는 왕이 길을 어긋났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죽으면은 왕도 어차피 인간이었는데 기린 덕분에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린이 죽으면 왕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세습제가 아니고 그냥 하늘이 골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린은 꼭 죽어야 돼요. 네. 사형수 기린. 이 사람이 성군이어서 길을 어긋나지 않으면 막 한 사람이 500년, 600년 통치도 하고 이제 그런 나라는 되게 유복하고 요마나 그런 것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는데 이제 왕이 좀 자주 바뀌거나 하는 나라들은 막 국토도 이제 비옥하지가 않고 이제 천재지변에 닥치고 요마들도 막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이 여자애가 그냥 떨어졌는데 방해하려는 세력 때문에 자기 나라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면서 막 사람을 막 불신하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햇살 캐릭터 하나 만나가지고 다시 사람을 믿게 되고 좀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나라 얘기만 나오다가 옆 나라 나오고 딴 나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어요. 아무튼 결론은 이거. 그럼 완결이 안 났다는 거죠, 이거? 근데 애니메이션은 딱 그 앞부분만 이렇게 애니메이션화로 했는데 거의 그 여자애가 주인공 베이스로 진행이 됐고 또 이거 OST를 양방원이 맡았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애니메이션도 나온 지 2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됐으면 리메이크를 할 때가 됐나. 그동안 작가가 책도 많이 냈는데 그래도 이제 또 한 45화 분량을 좀 나오지 않을까? 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또 좋아하는 거 얘기하니까 또 되게 쓸데없이 판타지 많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지의 제왕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해리포터 좋아하고 반지장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타지 없으면 못 살아요.